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 성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은 자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의 그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결사, 정치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자율성의 영역 속에는 이제 재산권이 가장 또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죠. 이 경제적인 교환의 권리,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그 권리는 특정한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젠더, 직업, 계급,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제한되는 그런 교리와는 달리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자유주의 사회는 권리를 법률로서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그런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법은 어떻게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집합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하는 이 룰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또 법이 지배하는 사회, 룰 오브 로우라고 이렇게 법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집행 권력을 자의적인 어떤 변덕스러운 그런 집행, 이 정부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일련의 이 규칙들로 개인의 그 권리를 보호를 하죠.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받은 정부라 하더라도 이 법의 지배 속에 똑같이 제한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말하고 이렇게 동시에 많이 쓰고 있는 민주주의, 이것은 이제 본질은 인민에 의한 지배, 룰 바이 피플이죠. 그래서 이 보통 선거, 이거에 의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4년이면 4년마다의 어떤 다당제 선거를 통해서 일당을 예스냐 노냐 하는 선거가 아닌 이런 다당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표자를 뽑는 이런 식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은 점차 이와 같이 개인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주어가지고 정부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로서의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것이 제도가 합쳐져서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의 2차 대전 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북미라든지 유럽 대륙, 유럽의 주로 서유럽, 그리고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속하고, 인도도 민주주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신의 그 특기를 살려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 그리고 남에게 강요함이 없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도 인민을 표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전체주의 성향의 국가, 이런 나라는 한 가지 특별한 그 차이가 있는데, 중앙 권력이 이거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 시민의 영역을 철저히 말살을 해버리죠. 예전에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의 어떤 학살 사건,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아시려면 그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다스리는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양성을 평화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용어는 관용, 톨러란스라고 볼 수 있는데, 서구 역사에서 보면은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잔혹한 그 과정을 겪었었죠. 신교냐 구교냐 해가면서 이제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 관용의 원칙,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믿음, 이거를 동료 시민이나 정부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다양성, 모든 다양성을 다 허용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무한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의 그 반대 양극단에 있는 전체주의까지를 우리가 포용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우리가 또 믿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이것이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화합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주의 하면 그 속에 마르크스 사회주의라든지 이북의 공산주의 체제, 중국, 이런
이런 것이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양극단에 있는 그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그래서 우파의 자유주의자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관용을 할 줄 알죠. 반면에 이제 전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이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은 관용은 없고 대학살극을 벌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통일 뭐 얘기를 하면서 자유 통일이냐 뭐 적화 통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이 적당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적당히 연방제 뭐 통일로서 이제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호한 말로 해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통일은 북의 유사 종교, 이 정치 세력, 이것이 제거가 돼가지고 그 체제가 개방되고 자유화되는 이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70여 년 이렇게 살아왔던 전체주의 체제의 이 습속을 버리고 자유화된 그런 체제 속에서 살면서 적응하는 또 오랜 세월, 이거를 거친 후에 이것이 제대로 된 그런 통일이 사실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전에는 코리아 연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체제로 두 나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은 사실은 이런 큰 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전체주의 성향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 체제까지도 전체주의라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자유체제에 살면서 끊임없이 종중이라든지 종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체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노골적인 이런 전체주의자는 사실은 도저히 같이 화합을 할 수 없는 이런 이 삶의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우리 내년 4월 이 총선, 이거는 일종의 자유주의냐 전체주의 추종자냐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내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대한 문제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인데, 유권자가 우리 사회 전체 대중의 그 성향으로서 유권자의 이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들이 전체주의 성향에 배어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이 대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뽑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유형의 이 전체주의 성향이 존재하고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근현대사, 이 역사를 왜곡하는 성향입니다. 전체주의를 조장하는 성향의 첫째 예인데, 근현대사를 대폭 왜곡을 하고 있죠. 한국의 근현대사는 온갖 왜곡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이 자유주의 공화국으로서 5,000년 역사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 공화국이 탄생이 됐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의미를 애써 폄훼하고 대신에 뭐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억지 주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멘탈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멘탈 속에는 무조건적인 반일 종족주의가 있습니다. 일단 반일을 내걸고 민족을 내세우면은 섣불리 여기에 반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종의 강압,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민비라고 하면 안 되고 명성황후라고 해야 되고 뭐 동학나는 안 되고 동학혁명이라고 해야 되죠. 동학이 뭘 혁명을 했는지 따져볼 생각도 안 하죠. 항일 무장투쟁, 이것이 해방을 가져왔다고 애써 부풀립니다. 근현대사를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 반만년 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이 자유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조선의 이 풍습을 대부분 좋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조선의 500년은 선비들이 주도한 유교 전체주의 체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그 왕조 체제, 이걸로 돌아간 것이 바로 북한의 그 김씨 세습 체제인데, 여기에 무슨 정통성이 있느니 하면서
추종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역사에 이 왜곡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체성 정치 이 세력들인데 개인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집단 이거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자기의 그 선호를 갖다가 방향을 결정을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나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나의 젠더가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세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딱 규정을 해버리죠. 이런 성향은 마르크스 계급 혁명론 이런 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아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향이 완전히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지역만 하더라도 뭐 지역에 따라서 그쪽 당의 공천만 받으면은 무조건 하고 100% 당선이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게 민주주의 이것이 위협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젠더 갈등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겪고 있는 아주 극심한 세계 최고의 인구 절벽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전쟁 국면처럼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속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백약이 무효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주의의 하나의 속성인 그 폭력적인 성향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요즘 뭐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또 많아졌는데 오늘은 그 물리적인 폭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그 언어적인 폭력이 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라고 스스로 내세우면서 국민의 대표면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 행동을 하는데 뭐 어떤 위원회나 이런데 정부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또는 외부 기업체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마치 하인 다루듯이 옛날 조선시대 뭐 노비 다루듯이 끊임없이 모욕하고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대방을 또 훈육을 하려고 듭니다. 최근에 유튜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최강욱, 한동훈 법사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저질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V에 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갖다가 모욕 주기 위해서 깐족거린다라고는 하는 말로 공격을 하고 이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장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에 이 사전 여기서 찾아가지고 깐족거리다는 말을 읽어주면서 여기에 비속어라는 분류가 돼 있지 않다 하면서 또 공격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그 공격성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저속한 행동을 해도 오히려 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런 그 박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전체주의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개인으로서 인간의 도덕과 명예심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욱이 그 사회에 리더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언행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르고 그냥 나의 그 패거리 이것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또 뽑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든 여러 가지 정체주의 성향 이것은 거짓과 폭력, 강요 이런 거를 수반을 하죠. 이런 성향이 만연을 한다면 결국은 각자의 어떤 다양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이런 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집단만이 의미를 갖는 그런 사회. 그 최종 모습은 결국은 집단 중에서 제일 큰 집단이 뭡니까? 종족, 민족이죠. 이것이 최상위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결국은 대개 민족을 내세우는 연방제 평화통일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후세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민족 통일만을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주장이 일단 연방제로 먼저 이렇게 얼기설기 통일을 해놓으면은 이어지는 어떤 정치 내전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평화를 내세웁니다.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을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북한 주민을 해방한다는 건 바로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하면서 대들죠. 이렇게 그들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적화통일, 즉 북한의 그 세습 체제에 굴종하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내포되어 있는 이런 그 전체주의 성향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대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체제, 이거의 선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